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최신 기출 문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최신 기출 문제 풀이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2014년도 3회에 출제가 되었었던 A형 문제들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과목인 컴퓨터 일반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해보시죠. 자, 2014년도 제3회 출제되었었던 필기 기출문제 부분이고요. 실제 시험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실제 시험을 봤었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 단원에서 배우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정기 시험 부분에서는 새롭게 출제가 되는 유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뭐가 있는지 좀 잘 정리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자,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 뭐였죠? 자, 바로 비트맵 방식과 같은 표현이었어요. 그쵸? 즉, 비트맵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과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된다라고 있어요. 자,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이 전부 비트맵으로 이루어진 파일들인데 주로 스캐너라는 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옮겨왔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자, 맞죠? 픽셀이라고 하는 점, 화소의 단위로 설정되는 게 바로 레스터 방식인 비트맵 이미지 파일이 되겠고요. 3번 WMF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 자,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WMF는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확장자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 보기에서처럼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BMP라든지 또는 PNG 또는 JPG, GIF 같은 파일 확장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4번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자, 그렇죠. 점,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파일의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WMF라고 하는 파일 형식은 벡터 방식의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리 파일인 웨이브 파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의 확장자는 WAV이다. 웨이브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가변적이다. 맞아요. 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있는 것처럼 소리 파일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녹음 조건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음질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3번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맞지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가 대표적으로 이런 소리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재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높이나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다. 아니에요. 웨이브 파일은 그냥 소리 파일이죠. 그래서 재생을 해서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음에 대한 어떤 음표, 세기, 길이 등을 표시하는 악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웹브라우저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쵸?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그리고 오페라와 같은 종류가 되겠는데요. 자, 이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구글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글 많이 들어보셨고 사용해 보신 분들 많죠. 구글은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웹브라우저라고 혹시 한다면 크롬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구글 자체는 웹브라우저가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다음 중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 규모에 따라서 나눴을 때요. 자, 가장 작은 규모는 뭐죠? 랜이고요. 그 다음은 맨, 그 다음은 웬이 되겠죠. 자, PCM은 통신망의 종류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 디스크 한 장에 25GB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자, 고화질 비디오를 그냥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DVD가 될 수도 있는데, 자, HD급 차세대 그리고 25기가 이상, 자 25기가에서 양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죠. 50기가 정도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건 뭐였어요? DVD 아니고 블루레이 디스크였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디스크 정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디스크 정리 뭐예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서 용량을 늘리는 기능이었죠. 자, 보기에서 그에 맞는 설명 무엇일까요? 자, 1번이죠.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서 어떻게 줄여요?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한다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백업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보기 같은 경우 분산되어 있는 저장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디스크 접근 속도를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뭐였죠?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었죠. 그쵸? 그래서 디스크 정리와 디스크 조각 모음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까요?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유도하여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수법인 것은? 자, 요즘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뭐였어요? 낚는다라고 해서 피싱이라고 했죠. 피싱이 기승했다라는 뉴스를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는 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그래서 그 사용자가 아 이게 진짜 사이트가 맞나 보다 하고 뭔가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거를 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나쁜 범죄 유형이었죠. 그래서 그걸 피싱이라고 하고요. 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해킹은 뭐였어요? 해킹은 범죄의 어떤 한 종류이긴 한데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그러한 유형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웹사이트,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로그인과 관련된 어떤 개인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기억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뭐였죠? 바로 쿠키였습니다. 쿠키. 그래서 쿠키 파일은 지금 문제에서처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의 정보, 로그인 정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는 하나의 파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죠. 그렇죠? 사용자 환경이 향상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정보의 노출이라든지 이런 보안상의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주 가는 사이트를 미리 기록해 놓고 다음번에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웹 서비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 우리가 웹을 이용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히스토리는 내가 과거에 다녀왔었던 사이트들에 대한 기록이 남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겠죠.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해 약속한 통신 규정이다. 자, 오타가 좀 있었네요. 통신 규정이다. 맞죠? 자, 그리고 OSI 7계층의 모델의 세 번째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고 했는데,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서 이 OSI 7계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치만 이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전송 계층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계층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한다, 인터넷을 사용한다 라는 정도의 설명은 들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OSI 7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요. 일단 OSI 계층은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정한 어떤 대표 그 표준화 규격을 말하고요. 물리 계층이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링크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 그리고 그 전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세션 계층, 또 뭐가 있냐면 표현 계층, 또 표현 계층이 있고, 또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세 번째 계층은요, 이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아니죠. 보기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했고, 실제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자, 물리 계층이 첫 번째 계층, 데이터 링크는 두 번째 계층, 세 번째 계층이 네트워크, 그 다음 네 번째 전송, 다섯 번째 세션, 여섯 번째 표현, 일곱 번째 응용 계층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는 틀린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 계층이고요. 자,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프로토콜에는 흐름 제어 기능, 동기화 기능, 에러 제거 기능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유를 안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유는 1번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제어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두 개의 어떤 개체 간에, 그죠? 정확한 정보가 동일하게 주고받아져야 하기 때문에 동기화 기능이나 또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뭐였냐면 바로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아스키 코드는 하나의 문자를 표시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와 8개, 이제 하나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총 8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아스키 코드로 표현이 가능한 문자의 개수는 뭐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2의 제곱승으로 계산을 하는데 페리티 비트는 에러 검출 코드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실제에 대한 데이터 비트인 2의 7승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7승은 128이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문자의 개수는 128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문제에서 좀 비교적 쉽게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좀 구분이 쉬운데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데이터 비트와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 8개 비트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그중 페리티 비트라는 것은 에러 검출을 위한 코드를 나타내는 비트이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자, 휴지통에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물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 자, 휴지통으로 들어가겠죠. 자,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 키로 삭제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안 돼요. 왜요? USB 메모리나 플로피 디스크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와 같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와 같은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저장소의 파일들은 모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네트워크 드라이브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를 이용하여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설명처럼 안 되는 경우고요. 자, 휴지통의 크기를 0%로 설정한 후에 내 문서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한 경우 자, 내 문서 파일은 삭제했을 때 휴지통에 가지만 휴지통의 크기가 0이므로 보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 경우, 즉 휴지통에 보관되는 경우는 1번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고요. 자, 다음 중 윈도우 7의 제어판,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정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기 볼까요? 자, 높은 화면 해상도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그쵸?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미지가 선명한 건 당연한데 그에 비해 크기는 더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1024 768인 경우와 800에 600인 경우 자, 점의 개수가 이 부분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상도가 높다라고 표현해요. 800에 600보다는 1024 곱하기 768이 해상도가 더 높은 건데 자, 두 개의 해상도를 조절을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800에 600과 같이 해상도가 더 낮았을 때가 글자나 그림이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뚜렷하게 표시가 되지 않고 약간 뿌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해상도를 변경하면 해당 컴퓨터에 로그온한 모든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해상도와 관련된 것은 이 모니터에 대한 설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로그온한 모든 사용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거고요. 3번 자,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은 윈도우즈에서 둘 이상의 모니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만 나타난다. 자, 다중 디스플레이예요. 자, 디스플레이, 출력할 수 있는 모니터와 같은 하드웨어가 다중으로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듀얼 모니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모니터. 그죠? 자, 듀얼 모니터와 같이 컴퓨터 한 대에 출력 장치가 모니터와 같은 화면 표시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되므로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반드시 좌측에 배치해야 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왼쪽에 연결된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이 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좌측에 좋은 걸 놔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폴더 옵션에 대한 기능이네요. 자, 1번.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할 수 있다. 그쵸? 어디에서 할 수 있었어요? 보기라는 탭에서 할 수 있었고. 2번. 자, 색인된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검색 탭에서 색인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김 속성을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자, 일단 그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숨김 속성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요. 이 일괄 설정, 일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요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자, 이 옵션에서는요, 숨김 속성이 지정된 파일들을 볼 건가 안 볼 건가예요. 그죠? 볼까 말까. 그죠? 보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안 보이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파일 폴더에 자, 속성 메뉴로 갑니다. 그죠? 파일이나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숨김이라고 하는 거에 체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돼 있어도 화면에 보인다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안 보이느냐? 바로 폴더 옵션에서 숨긴 파일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을 직접 옵션을 하셔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속성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파일이나 폴더를 한 번 클릭해서 열 건지 웹처럼 두 번 클릭해서 열 것인지 설정할 수 있죠. 어디에서요? 일반이라고 하는 탭에서 할 수 있겠죠. 자, 보기에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 골라서 정답을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폴더 옵션 같은 경우는 각 탭별로 기능을 다시 한번 분류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제어판에서 보기 기준을 범주로 하였을 경우 시스템 및 보안 범주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제어판 기능을 할 때 이 보기 기준이 범주로 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화면상에 기본적으로 먼저 표시되는 메뉴나 아이콘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범주는요, 유사한 기능들을 묶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범주로 하지 않고 다른 보기 설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는 그 세부적인 기능들이 다 일일이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이름에서 시스템에 대한 기능, 그죠? 그리고 보안에 대한 기능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보기를 보니까요. 자, 백업 및 복원, 그리고 2번 관리 도구, 3번 윈도우즈 업데이트, 4번 사용자 계정 추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설정이나 보안과 관련이 있는 것들 뭐겠어요? 이 세 가지가 되겠죠. 백업 및 복원. 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백업시키거나 복원하는 기능 사용할 수 있고, 관리 도구, 관리 센터 기능이잖아요. 그죠? 관리 센터의 관리 도구 기능이나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 역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사용자 계정 추가는 뭐예요? 사용자 계정 범주에 가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 추가는요.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고 하는 범주를 통해서 구분이 되고요. 이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과 같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거, 자녀 보호에 대한 기능, 그리고 자격 증명 관리자와 같은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윈도우 7에 오타가 있네요. 7의 윈도우즈 탐색기에 대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 대한 설명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맞죠? 탐색기가 뭐였는데요? 우리 폴더 창을 열었을 때 왼쪽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또 그 안에서 어떤 폴더 이런 것들이 계층적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 창, 요게 윈도우 탐색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파일이나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 폴더와 파일을 계층 구조로,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층 구조로 표시를 하고요. 폴더 앞에 기호는 하위 폴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 폴더 앞에요. 어떤 기호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까맣게 색칠되어 있냐, 하얗게 되어 있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표시가 어떤 색으로든 있다라는 거는 하위 폴더가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근데 그 하위 폴더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색깔이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얗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3번. 자,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바로가기 긴 홈을 누른다. 아니죠. 상위 폴더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여러분들 글자 지울 때 쓰는 백스페이스 키 등을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4번 구성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 모음이나 세부 정보창, 미리 보기 창, 탐색창 등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뭐였어요? 보통 윈도우즈 탐색기 처음 열었을 때 미리 보기 창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때 제가 여러분들 구성의 레이아웃 메뉴 선택하면 미리 보기 창을 열 수 있고요. 또 메뉴 모음도 기본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홈이 아니라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할 수 있죠. 자, 다음 16번. 다음 중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개 소프트웨어. 자,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죠. 자,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였냐면 개발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가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게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들도 다 오픈을 할 테니 원하면 바꿔서 써도 좋다,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자,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쉐어웨어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나 또 사용상의 일정 뭐 이런 것들, 사용 기간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고요. 데모 버전도 쉐어웨어와 유사한 기능이죠. 대신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자, 패치는 이미 제작돼서 배포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 중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 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이오스는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번 보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쵸? 그 다음 2번,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라고 했는데, 자, 포스트 뭐였어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줄임말이었죠. 전원 공급이 되고 나서 스스로 자가 점검하는 기능이었어요. 자, 요거를 바이오스에서 일단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램에 저장되며 펌웨어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램에 저장되면 큰일 나요. 왜요? 램은 휘발성이잖아요. 정보가 지워지잖아요. 내 장치가 뭐였는지 계속 지워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어디에 저장돼야 돼요? 롬에 저장되어야 하죠. 자,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18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모장은 어떤 특별한 서식 없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문서 프로그램이에요. 자, 1번 보시죠.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가 부여된다. 그렇죠. 2번. 특정한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있다. 네, 찾기 기능 있습니다. 자, 3번. 그림이나 차트 등의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메모장에서 안 되는 대표적인 기능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OLE 개체들 삽입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기능이 있죠. 자,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메뉴도 있고, 그죠? 로그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현재 날짜 시간을 표시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다음 중 윈도우 7에 제어판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디스플레이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상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죠. 즉, 출력 장치인 화면 표시 장치, 모니터에 대한 관련 설정들을 변경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색 보정. 자, 가능하죠.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가능하고요. 해상도 조정 가능해요.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다. 우리 모니터 장치. 그죠? 모니터 장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설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탕화면에 가젯을 추가하는 거, 이게 내 모니터의 기능과 크게 상관이 있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자, 가젯은요, 제어판의 기능 중 바탕화면 가젯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개인 설정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젯 추가는 별도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갱신, 조작, 검색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다룰 수 있는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좀 의미가 좀 모호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들, 그죠?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일단 보관시켜 놓고 그 데이터에 대한 갱신 작업, 그죠? 업데이트 작업, 또 검색과 같은 조작 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를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 스프레드시트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스프레드시트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로 데이터에 대한 요약이나 분석 등에 대한 기능들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룹웨어는 뭐였죠? 자,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의 인터넷망인 인트라넷에서 그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공동의 업무 목적을 위해서 뭐 서로 메신저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그룹웨어라고 했고, 전자출판은 뭐 전자책 등을 출판하는 기능을 말하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3회의 기출문제 중 자, A형의 컴퓨터 일반 과목 1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